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시 고유값과 고유 벡터로 돌아와서 3차 이상의 행렬에 대해서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행렬식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3차 이상의 행렬식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차 이상의 행렬에 대해서 고유값, 고유 벡터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어떤 n차 행렬 A에 대해서 고유값 고유 벡터라는 것은 0벡터가 아닌 벡터 x가 존재해서 ax는 람다 x 이 식이 성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 a-람다 i의 행렬식이 0이 되어야 이 식을 만족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 x가 0벡터가 아닌 걸로 이 식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성 방정식을 푼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 특성 방정식의 근이 바로 주어진 행렬 a의 고유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식을 풀어가지고 구한 고유값 람다를 이렇게 대입해서 a-람다 i 곱하기 x가 0벡터다. 이렇게 주어지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0벡터가 아닌 해를 구하면 그게 바로 람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성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요. 거기서 구한 람다를 가지고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차 행렬의 고유값 고유 벡터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3차, 4차 그 이상이 되어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지요. 행렬식에 대해서 다 배웠으니까 그걸 응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연습해 볼까요?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3차 행렬이죠. 이 3차 행렬에 대해서 고유값과 그리고 대응하는 고유 공간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특성 방정식을 푸셔야 되고요. 특성 방정식 a-람다 i의 행렬식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a-람다 i의 행렬식을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a-람다 i는 우리 어떻게 만들죠? 여기 대각 원소에서만 람다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0-람다, 0-람다, 4-람다. 이 값이 대각 원소에 오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 4 마이너스 람다가 대각 원소로 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바뀐 이 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의 시간에서 이 행렬식 구하는 걸 배웠죠?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 일행에 대해서 전개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일행의 원소를 다 앞에 곱해야 되는데 여기 0이지요. 그렇다면 0은 곱하면 0이 되니까 이건 버리면 되겠죠? 그럼 두 원소에 대해서만 전개를 하면 됩니다. 우선 이 원소들을 각각 곱해놔야 돼요. 마이너스 람다 여기 곱하고요. 마이너스 여기 1 하는 것은 여기다가 1 갖다 곱하고요. 자, 그 다음 대응하는 여인수를 곱해가지고 더하면 되는데 여인수 일단 부호를 보면 마이너스 람다는 1행 1열의 원소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1승이 돼야 되니까 이것은 플러스 1이고요. 그렇다면 여기 원소 마이너스 람다에다가 곱하기 1 할 거니까 그냥 이 원소를 쓰면 되고요. 두 번째 원소는 1인데 1에 대응하는 여인수는 마이너스 1에 승수가 이 원소가 1행 2열이니까 1 플러스 2승이 와야 되죠. 그럼 홀수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돼요. 그렇다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1로 바뀐 거고요. 자, 그 다음 거기다가 이제 그 소행렬의 행렬식을 갖다 곱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람다부터 1행 1열.
제거하고요. 남는 것의 행렬식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 1은 1행과 2열을 제거하고 남는 거 0, 2와 1, 4 마이너스 람다가 남았죠. 그것의 행렬식을 구하면 되죠. 자, 이제 계산합니다. 첫 번째 거 행렬식은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람다하고 4 마이너스 람다하고 곱한 거. 여기서 이렇게 곱한 걸 빼야 되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5예요. 빼면 플러스 5.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다 전개하면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4람다 플러스 5가 되네요. 그래서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4람다 플러스 5가 여기 곱해졌습니다. 두 번째 행렬식은 이렇게 곱하면 0이지요. 이렇게 곱해서 뺄 거니까 마이너스 2지요.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계산하면 돼요. 여기 첫 번째 항은 앞에 마이너스 람다 곱해서 행렬식 계산하면 여기 첫 번째 마이너스 람다의 3승, 두 번째 항 플러스 4람다의 제곱, 세 번째 항 마이너스 5람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항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2. 자, 이게 a 마이너스 람다 i의 행렬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값을 0으로 두고 람다를 구하셔야 되죠? 계산해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3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어요. 3차 방정식은 마이너스 람다의 3승 플러스 4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5람다 플러스 2는 0이다. 예, 이걸 인수분해 하셔가지고 계산하면 되고요. 예, 그런데 어,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이게 바로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여기 최고차항 계수하고 상수항을 체크하시면 되죠. 최고차항분의 상수항 마이너스 1분의 2, 그렇다면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를 다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4개의 정수로 되어 있는 약수를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걸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으시고 예, 그걸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중에 여기서 1을 하나 선택해서 대입해 볼까요? 1을 대입하면 여기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고요. 두 번째 항은 플러스 4고요.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5고요. 네 번째 항은 플러스 2네요. 다 더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6 0이 되네요. 예, 1을 대입해서 0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식이 이 왼쪽에 있는 이 식이 1을 대입해서 0 됐으니까 람다 마이너스 1이라는 팩터를 갖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람다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 2차식을 얻고 인수분해하든지 근의 공식을 쓰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주어진 식을 람다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볼게요. 여기 최고차항부터 가서 몫을 구하면 되죠. 람다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마이너스 람다의 3승이 될까? 그게 몫입니다. 마이너스 람다 제곱이죠. 마이너스 람다 제곱만큼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갖다 곱하면 돼요. 그럼 얼만큼 들어가 있는 거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람다의 3승,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람다의 제곱. 그렇다면 이만큼 들어가 있으니까 이만큼을 빼주면 됩니다. 원래 있던 거에서 이만큼 빼주면 마이너스 람다의 3승은 없어지죠. 4람다 제곱에서 람다 제곱을 빼면 3람다 제곱.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오면 되죠. 마이너스 5람다 플러스 2. 이제 여기 나머지가 생겼으니까 이걸 또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면 람다에다가 이번에는 여기 3람다를 곱해야 3람다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몫은 3람다. 그럼 3람다만큼 들어갔으니까 또 3람다를 곱합니다. 갖다 곱하면 3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3람다. 그러면 여기 나머지에서 지금 계산한 것을 빼주면 돼요. 3람다 제곱은 없어지고 여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5람다에다가 3람다를 더하게 되죠. 마이너스 2람다. 그럼 2는 그냥 내려오면 되고요. 이제 나머지가 마이너스 2람다 플러스 2가 됐네요. 그렇죠? 그럼 또 몫이 또 있죠. 더 나눌 수 있습니다. 람다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마이너스 2람다가 되죠. 그럼 몫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또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2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2가 되네요. 그럼 이제 똑같으니까 빼면 0이죠. 예, 나누어 떨어졌어요. 당연히 나누어 떨어져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 식을 나누면 람다 마이너스 1로 나눠서
마이너스 람다 제곱 플러스 3람다 마이너스 2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개를 곱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함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 거죠. 이렇게 두 개 곱한 걸로. 그렇다면 여기 몫은 이제 2차식이니까 그냥 바로 인수분해할 수도 있죠.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끄집어내고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3람다 플러스 2가 곱해진 거네요. 그렇죠. 근데 람다 제곱 마이너스 3람다 플러스 2는 인수분해하는 게 바로 보이네요. 람다 마이너스 1 곱하기 람다 마이너스 2로 분해가 되죠. 자, 그럼 전체는 여기 마이너스 있고요. 람다 마이너스 1이 두 번 나왔고요. 람다 마이너스 2는 한 번 나왔고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람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분해가 된 거죠. 자, 이제 이걸 0으로 두고 람다를 찾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람다가 1이거나 여기서 람다가 2거나 그렇죠? 그래서 람다는 1과 2입니다. 근데 1은 여기 람다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는 팩터가 있으니까 중근이죠? 예, 이렇게 제곱으로 중근됐어요. 제곱으로 중분되었을 때 이 근의 중복도 제곱 이 2를 예, 이 고유값 람다의 대수적 중복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만약에 3승으로 중복되었다면 근의 중복도가 3이니까 대수적 중복도는 3이 되는 거죠. 4승이었다면 대수적 중복도가 4가 되는 거고 이런 식입니다. 자, 대수적 중복도라는 기호도 용어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선 그래서 람다가 1하고 2다. 고유값을 구했어요. 근데 1은 중근이에요. 예, 이제 이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공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람다가 1인 것부터 계산해 볼까요? 람다가 1이면 이제 우리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람다에다가 1을 대입할 거니까 계수행렬은 A-1i고요. 그렇다면 대각원소에서 1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0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이고요. 역시 0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이고요. 4에서 1 빼면 3이고요. 그래서 대각 원소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개수행렬이죠. 예, 이 개수행렬을 RREF로 고쳐서 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이제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을 풀겠습니다. 예, 고유값 1에 대응하는 걸 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개수행렬을 구해놨어요. 근데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이니까 는 오른쪽은 0벡터. 그래서 원소는 전부 000이죠. 이건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됩니다. 마지막에 000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풀어볼까요? 첫 번째 p번 마이너스 1이고요. 그걸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수를 전부 0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근데 두 번째 행은 0이니까 그냥 놔둬도 되고요. 세 번째 행은 2니까 바꿔야 되죠. 그렇다면 1행에다가 2를 곱해서 3행에 더하면 되겠죠? 예. 해서 1행에 2를 곱해갖고 3행에 더하겠습니다. 계산할까요? 2 곱해 더하면 0이지요. 2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3이지요. 2 곱해 더하면 3이지요. 2 곱해 더하면 0이지요. 이쪽은 전부 그냥 000으로 쓰면 돼요. 계산 없이. 자, 그렇게 해서 아래쪽에 있는 수를 전부 둘 다 0으로 떨궜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 피벗 찾아갑니다. 하나 내려가고 하나 오른쪽으로 가면 두 번째 피벗이 마이너스 1이죠. 이걸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수를 0으로 만드는 그런 연산을 시행하면 되는데 예,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것은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행은 000으로 떨어져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계산에서도 000으로 떨어지겠지만 계산 없이 그냥 이건 0으로 떨어진 거야 하고 가도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요. 계산에서 0으로 떨어지는 거. 그런데 어쨌든 0으로 떨어져야 되니까 전부 000 처리했어요. 그렇다면 아래쪽에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작업은 끝났죠. 그렇다면 RREF로 고치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연산을 시행해야 되죠. 이제 여기 피벗을 가지고 위에 있는 수, 이걸 0으로 바꿔야 돼요. 더하면 되네요. 그래서 2행에 1을 곱해서 1행에 더할 겁니다. 계산할까요? 더하면 0이지요. 더하면
1이지요. 더하면 0이지요. 자, 그렇게 해서 0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위에 게 다 0으로 떨어졌으니까 하나 올라가서 2점 피벗 찾아가면 되지요. 근데 제일 위에 행이니까 올라가는 작업도 끝났네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거, 모든 피벗이 1로 되어 있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RREF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1행에는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죠? 그래서 1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1,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바뀌었어요. 2행도 두 번째 피벗이 마이너스 1이니까 2행에도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0,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럼 이제 RREF가 만들어졌죠? 이제 여기서 배를 표현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고유 공간으로 바로 갈 거예요. 그렇다면 고유 공간이니까 모든 고유 벡터하고 거기다 0 벡터를 하나 첨가하면 그 공간이 고유 공간입니다. 자, 그럼 계산할까요? 여기 피벗, 여기 피벗. 피벗 두 개는 있는데 세 번째 열에 미지수 세 번째 미지수는 피벗이 없어요. 그럼 세 번째 미지수는 자유변수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변수 t라고 쓰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변수와 두 번째 변수는 이 t로 표현돼야 돼요. 첫 번째 변수는 1행에서 구해야 되죠. 여기 세 번째가 t였으니까 세 번째 수에다가 t를 곱하면 마이너스 t네요. 넘겨주고 넘기면 플러스 t네요. 그래서 첫 번째 원소 t고요. 두 번째 원소는 두 번째 미지수는 두 번째 행에서 구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세 번째 원소에다가 t를 곱하고 그리고 넘겨주면 되죠. 곱하면 마이너스 t, 넘어가면 플러스 t. 그래서 두 번째 미지수도 t네요. 그러니까 1에 대응하는 고유공간 E1이라고 쓰지요. E1은 t, t, t 이렇게 되어 있는 벡터를 다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고유 공간이니까 t의 0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고유 벡터였다면 t가 0이 아닌 걸로 선택하면 되지요. 예, 앞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럼 t를 끄집어낼까요? 그럼 대표는 1, 1, 1이라는 벡터네요. 그러니까 고유 공간 E1은 1, 1, 1이라는 벡터의 모든 스칼라 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스팬이라고 쓰지요. 그러니까 대표 벡터 111의 스팬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예,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용어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고유값 1에 대응하는 고유 공간은 한 개 벡터의 스팬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스팬의 기저를 생각을 하면 이걸 집합기호로 쓰고 여기다가 1, 1, 1 갖다 놓으면 되겠죠. 기저를 이루는 벡터의 개수가 몇 개인가 세어보니까 한 개네요. 그렇다면 이 공간의 차원은 1이지요. 그렇죠? 한 개니까. 예, 그럴 때 이 고유 공간의 차원, 고유 공간의 차원을 이 고유값의 기하적 중복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람다가 1일 때 이 고유값 1의 기하적 중복도는 1이에요. 예, 이렇게. 자, 뒤에서 대수적 중복도하고 기하적 중복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대각화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지금 기억을 해두세요. 대수적 중복도는 이게 중근이었으니까 아까 얼마였어요? 대수적 중복도는 2였습니다. 근데 기하적 중복도를 계산해 봤더니 기하적 중복도는 1이었어요. 서로 어때요? 다르죠? 예. 어떤 고유값이 이렇게 대수적 중복도와 기하적 중복도가 다르면 이거 뒤에서 배울 거예요. 대각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고유값이 대수적 중복도와 기하적 중복도가 전부 같을 때, 그럴 때 대각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건 또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고유값 람다가 2가 있었죠? 2에 대응하는 것을 또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럴 때 앞에서 2는 근의 중복도가 1이었으니까, 예, 이것은 대수적 중복도가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 이제 고유 공간의 차원을 계산해 가지고 기하적 중복도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선 고유 공간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람다가 2니까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은 람다에다가 2를 대입해 가지고 동차 연립 1차 방정식
a-2i 곱하기 x는 0벡터다. 예, 이걸 풀면 됩니다. 대각원소에서 2를 빼주면 되고요. 그럼 0에서 2 빼면 마이너스 2, 그리고 4에서 2를 빼면 2,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여기 이제 첨가계 수행열, 오른쪽은 000이니까 이건 계속 000이고요. 이걸 갖다 놓고 RREF로 고치시면 돼요. 가볼까요? 첫 번째 피벗을 마이너스 2로 선택하고요. 그걸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수를 전부 0으로 떨궈야 되는데 이행은 이미 0이에요. 그렇다면 3행에 있는 이 수만 0으로 바꾸면 됩니다. 마이너스 2에다가 1 곱해서 더하면 되네요. 그래서 1행에다 1 곱해서 3행에 더할 거예요. 그러니까 1행을 3행에 그냥 더해 줄 거예요. 계산할까요? 더하면 0이고 더하면 마이너스 4고 더하면 2고 여긴 더하면 0이고 안 바뀝니다. 자, 그래서 3행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 마이너스 2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수가 모두 0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두 번째 피벗을 찾으러 갑니다. 하나 내려가서 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두 번째 피벗 마이너스 2고요.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걸 가지고 아래쪽에 마이너스 4를 0으로 바꾸는 작업. 그러니까 2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3행에 더하면 되죠. 그 작업을 해서 이걸 0으로 떨굴 거예요. 그런데 무수히 많은 해가 나오는 그런 방정식을 풀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세 번째 행은 무조건 0으로 떨어져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계산을 그냥 바로 빨리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0으로 떨어지는 건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0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전부 0으로 떨어졌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연산은 끝났죠?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피벗을 1로 만들고 가겠습니다. 2행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다 곱하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1을 만들 거예요. 2행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0, 1, 마이너스 2분의 1, 0 이렇게 바뀌죠. 자, 이제 바꿔놨으니까 이걸 가지고 위에 있는 걸 0으로 떨굽니다. 2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 더하면 되네요. 왼쪽은 안 바뀌지요? 그렇죠?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0이고요.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0이고요. 그래서 1행이 마이너스 2, 0, 2분의 1, 0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 됐죠? 그렇다면 0으로 다 떨궜으니까 하나 올라가서 2점 피벗으로 가야 되는데 그 위에는 아무 행도 없으니까 예, 그렇다면 위로 올라가는 것도 끝났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 모든 피벗이 1인가만 확인하시면 돼요. 두 번째 피벗은 1인데 첫 번째 피벗은 그대로 놓고 갔으니까 1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행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1, 그리고 0, 마이너스 2분의 1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0 이렇게 바뀌죠. 다 됐죠? 예, 모든 피벗 1이고요. 이제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RREF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해를 쓰시면 돼요. 피벗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있는데 세 번째 미지수에는 없네요. 그렇다면 세 번째 미지수는 자유변수 t라고 둘까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미지수는 t가 되는 그런 벡터고요. 첫 번째 미지수와 두 번째 미지수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미지수는 1행에서 구하면 됩니다. 예, 1행에서 구해볼까요? 세 번째 원소에다가 t를 곱하고 넘겨주시면 돼요. 여기다 t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t, 넘어가면 플러스 4분의 t. 그래서 첫 번째 미지수는 4분의 t고요. 두 번째 미지수는 2행에서 구하면 되지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세 번째 원소에다가 t를 곱하고 넘겨주면 됩니다. t를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t, 넘어가면 플러스 2분의 t. 그래서 두 번째 미지수는 2분의 t네요. 다 됐죠? 자, 그렇다면 대표로 t는 끄집어내고요. 대표 벡터는 4분의 1, 2분의 1, 1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벡터 전체의 집합인데, 예, 고유값은 2였으니까 대응하는 고유 공간은 E2라고 쓰면 되고요. E2는 이런 벡터 전체의 집합인데 이것을 스팬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이 스칼라별은 끄집어내고 대표 벡터의 스팬 하고 쓰면 되는데 예, 여기 4분의 1, 2분의 1, 1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예, 여기 분수가 있으니까 정수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4분의 1을 통째로 끄집어내면 좋겠죠. 그래서 4분의 1을 끄집어내면 첫 번째 원소는 1로 바뀌고요. 두 번째 원소는 4분의 1에 2를 곱해야 2분의 1이 되지요. 2로 바뀌고요.
세 번째 원소는 4분의 1에 4를 곱해야 1이 되지요. 해서 4분의 t를 끄집어내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t를 끄집어내면 1, 2, 4가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팬 1, 2, 4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예, 이게 보기 좋게 표현한 거고요. 이렇게 분수로 썼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고요. 예, 이렇게 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고유 공간은 구했으니까 고유 공간은 t에 0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모든 스칼라 t에 대해서 계산이 된 거고요. 당연히 원소가 실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 스칼라 t는 그냥 실수 범위에서만 움직여주면 되고요. 예. 그런데 고유 벡터를 구해라라고 했다면 t는 0이 되면 안 되죠. 0이 되면 0 벡터가 되니까 그것만 버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고유 공간을 구해봤고요. 예, 이제 고유 공간을 계산했으니까 아까 개념을 가지고 그렇다면 기하적 중복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연히 이것도 기저가 예, 이 기저를 써라 그러면 이 집합기호 안에다가 대표 고유 벡터 1, 2, 4만 하나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기저를 이루는 이 벡터의 개수는 한 개지요. 그렇죠? 한 개니까 그 차원이라는 것은 1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투의 차원이 1이니까 예, 람다는 2, 고유값 2에 대응하는 고유값 2의 기하적 중복도는 1이 되는 거지요. 이 투의 차원. 예, 이렇게. 자, 그럼 당연히 이거는 분해 중복도가 1이었으니까 대수적 중복도하고 기하적 중복도하고 어때요? 근의 중복도가 1인 것은 무조건 기하적 중복도와 대수적 중복도가 같은 거죠. 그렇죠? 예, 체크할 거 없이 같은 겁니다. 달라지는 케이스라는 것은 중근일 때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만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그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행렬 A의 고유값 람다가 계산이 되었을 때 그 고유값 람다에 대해서 대수적 중복도라는 것은 특성 방정식에서 계산한 그 람다의 근의 중복도를 얘기하는 거고, 람다의 기하적 중복도라는 것은 그 대응하는 고유 공간, 이 람다의 차원을 얘기하는 거다. 예,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수적 중복도하고 기하적 중복도하고 모든 고유값이 전부 같다고 하면, 예, 그렇다면 어떤 고유값을 선택을 하더라도 그 고유값의 대수적 중복도와 기하적 중복도는 항상 같다. 그러면은, 예, 우리가 뒤에서 배웁니다. 예, 그 행렬은 대각화 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떤 고유값에 대해서 기하적 중복도와 대수적 중복도가 다른 게 있다. 그러면 대각화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 조금 전에 중근인 경우에 달랐죠? 예,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 행렬 A의 고유값과 거기에 대응하는 고유 공간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주어진 행렬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고유값을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a 마이너스 람다 i의 행렬식이 0이다. 이렇게 놓으셔야 되고요. a 마이너스 람다 i라는 것은 여기 대각 원소에서만 람다를 빼주면 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람다, 두 번째는 0 마이너스 람다니까 그냥 마이너스 람다고요. 세 번째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바뀌죠. 예, 이제 이 행렬식을 계산해서 0이라고 두고 람다를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2열을 보세요. 두 개의 수가 0이네요. 그렇다면 2열에 대해 전개하는 것이 빠르겠네요. 그럼 0이 두 번 나와서 곱해지는 것은 계산해봤자 0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지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람다에 대응하는 그 전개식만 쓰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람다 갖다 곱하고요. 그 다음에 여인수 곱해야 되는데 여인수는 이 마이너스 람다가 2행 2열의 원소죠. 그러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1에 2 플러스 2승이죠. 짝수승 4승이니까 플러스 1이 되죠. 그렇다면 플러스 1 곱하나 만하지요. 그래서 곱할 필요 없고요. 이제 행렬식 곱하면 되는데 행렬식은 이 원소가 속한 행과 열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2행 제거하고 2열 제거하고 남는 소행열의 행렬식을 구하면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람다 남았고요. 1 남았고요. 여기서 1이 남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람다가 남았고요. 자, 그러면 이 행렬식 구하면 돼요.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묶어내면 람다 플러스 1, 여기도 마이너스 묶어내면 람다 플러스 1.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람다 플러스 1이 두 번 곱해지니까 람다 플러스 1의 제곱이지요. 이렇게 곱해서 뺄 건데 두 개 곱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지요. 그럼 전개하면 람다의 제곱 플러스 2람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1은 0이죠. 람다 제곱 플러스 2람다만 남지요. 그래서 행렬식은 람다 제곱 플러스 2람다. 그럼 거기에 마이너스 람다가 곱해진 거죠. 인수분해 바로 되네요. 여기 두 번째 이 팩터는 람다를 끄집어내면 람다하고 람다 플러스 2하고 곱한 거예요. 근데 앞에 람다가 하나 있었으니까 람다를 또 곱하면 람다 제곱이 되네요. 자동적으로 인수분해가 됐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람다 제곱 곱하기 람다 플러스 2가 0이 되는 람다를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람다가 0인 거 있고요. 근데 제곱으로 표현됐으니까 충분이고요. 그렇다면 대수적 중복도는 대수적 중복도는 제곱이니까 2지요. 그렇죠? 여기는 0 되려면 마이너스 2고요. 예, 이것은 대수적 중복도가 1승이었으니까 1이고요. 예,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고유값은 0과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이제 대응하는 고유 벡터와 고유 공간을 계산하는 식을 풀면 됩니다. 자, 람다가 0일 때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람다가 0이면 예, 우리가 풀어야 되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은 마찬가지로 첨가계수행렬 쓰고 갈 거예요. a-0i라는 게 계수행렬이네요. 0i는 영행렬이니까 빼나 마나고요. 그래서 a가 그냥 계수행렬이네요. 그렇다면 a 그대로 똑같이 쓰면 됩니다. 자, 이제 RREF로 바꾸셔야 돼요. 여기 첫 번째 피벗 1을 선택해 볼까요? 그걸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걸 0으로 떨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보세요. 첫 번째 행은 마이너스 1, 0, 1, 0이고요. 두 번째 행은 3, 0, 마이너스 3, 0이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행은 첫 번째 행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례하네요. 비례.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행은 1, 0, 마이너스 1, 0이니까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네요. 그래서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이 전부 비례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0으로 떨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면 첫 번째 행에다가 3을 곱해가지고 두 번째 행에 더하면 되고요. 첫 번째 행에 곱하기 3에서 두 번째 행에 더해주면 되고 첫 번째 행에다가 그냥 1을 곱해가지고 세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면 되네요. 그러면 두 번째 행도 세 번째 행도 전부 0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럼 두 개 행이 다 떨어졌으니까 그냥 한 행만 남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종 폼 RREF라는 것은 피벗이 1이 돼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다면 이걸 1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행이 어떻게 바뀔까요? 1, 0, 마이너스 1, 0. 예, 첫 번째 행이 이렇게 바뀌지요. 자, 그럼 이게 RREF입니다. 그럼 이제 해를 써볼까요? 피벗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미지수의 자리인데 미지수는 이제 피벗이 없는 미지수가 된 거니까 자유변수 처리해야 되죠. 그럼 자유변수가 두 개네요. 그래서 하나는 S, 두 번째 미지수, 하나는 T, 세 번째 미지수.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미지수는 S, 세 번째 미지수는 T다. 이렇게 놓고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미지수만 구하면 되죠. 첫 번째 미지수는 여기 두 번째 수에다가 s를 곱하고 세 번째 수에다가 t를 곱하고 넘겨주면 됩니다. 근데 여긴 0이니까 s 곱해도 0이지요. 여기는 t를 곱하면 마이너스 t지요.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t지요. 넘어가면 플러스 t지요. 그래서 첫 번째 미지수는 t네요. 됐지요? 근데 자유변수가 t와 s가 있었으니까 이거 분해하셔야 돼요. 예, s가 곱해진 것하고 t가 곱해진 것하고 분해하셔야 돼요. s가 곱해진 거 먼저 써볼까요? 첫 번째 원소는 s가 없으니까 0, 두 번째 원소는 1, 세 번째 원소에 t, s가 없으니까 0이에요. t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S에는 0, 1, 0이 곱해진 거고요. 이번에는 t가 곱해진 거 선택해 볼까요? 그럼 첫 번째 원소는 t에 1이 곱해진 거고요. 두 번째 원소는 t가 없는 거니까 0이고요. 세 번째 원소 1이고요. 그래서 t에는 1, 0, 1이 곱해진 거죠. 자, 그렇다면 0, 1, 0과 1, 0, 1 두 벡터의 스칼라를 곱하고 더한 거 1차 결합 전체의 집합이네요. 그렇죠? 당연히 이 두 개의 벡터는 1차 독립이다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예. 그럼 이제 여기 고유값 0에 대응하는 고유 공간 이 0은 어떻게 표현되는 건가요? 이 두 벡터의 1차 결합 전체의 집합, 이 두 벡터의 스팬이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벡터의 스팬으로 표현됐으니까 기하적 중복도는 얼마일까요? 기하적 중복도, 네, 기하적 중복도는 이 공간의 차원인데 기저에 두 개의 벡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가 되죠. 예, 그래서 이 중근이 나왔는데, 예, 대수적 중복도가 제곱이니까 2였는데 기하적 중복도도 고유 공간의 차원을 계산해 보니까 2였어요. 같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 개짜리는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니까, 예, 이것은 대각화 가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고유값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람다가 마이너스 2가 있었죠? 예, 이제 마이너스 2에 대응하는 고유 공간을 구해 볼게요. 우선 마이너스 2는 1승으로 표현됐으니까 대수적 중복도는 1입니다. 근의 중복도가 1이기 때문에 이제 기하적 중복도는 당연히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은 여기 람다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야 되니까 a 마이너스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게 개수행렬이고 거기에 x 곱하면 0벡터다. 이게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입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결국 개수행렬은 a 플러스 2i죠. 그러니까 대각원소에다가 2를 더해야 되죠. 예, 대각원소에다가 2를 더해주면 예, 대각원소가 1, 2, 1 하고 바뀌네요. 그렇죠. 이제 개수행렬이 주어졌어요. 예, 이걸 가지고 RREF로 고치면 됩니다. 자, 가볼까요? 여기 첫 번째 피벗을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수를 0으로 떨굴 거예요. 그렇다면 1행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갖고 2행에 더합니다. 그러면 1행에 마이너스 3을 곱해서 2행에다가 더해주면 계산할까요? 마이너스 3 곱해 더하면 0이지요. 마이너스 3 곱해 더하면 2지요. 마이너스 3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6이지요. 마이너스 3 곱해 더하면 0이지요. 그래서 2행이 0, 2, 마이너스 6, 0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1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3행에 더하면 이 수가 0이 됩니다. 계산할까요?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0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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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 여기 3행은 전부 0000으로 떨어졌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위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여기 두 번째 행이 0, 2, 마이너스 6, 0이니까 여기 피벗을 1로 만들 거예요. 그렇다면 이 행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2분의 1을 곱하면 0, 1, 마이너스 3, 0이 되지요. 그래서 0, 1, 마이너스 3, 0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위에 있는 수를 0으로 떨궈야 되는데 위에는 이미 0이에요. 그렇죠? 그럼 더 이상 계산할 게 없지요. 예,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그럼 더 올라갈 것도 없으니까 올라가는 작업도 다 끝났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점검할 게 모든 피벗이 1로 바뀌었나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지요. 첫 번째 피벗도 두 번째 피벗도 다 1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양이 RREF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해를 써볼까요? 피벗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세 번째 미지수는 자유변수네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미지수는 t라고 쓰고요. 그럼 첫 번째 미지수는 1행에서 구합니다. 여기다가 t를 곱하고 넘길 거예요. t 곱하면 t 넘어가면 마이너스 t. 그래서 첫 번째 미지수는 마이너스 t고요. 두 번째 미지수는 두 번째 행에서 구하죠. 예, 여기 세 번째 원소에 t를 곱하고 넘길 거예요. t 곱하면 마이너스 3t 넘어가면 3t 해서 두 번째 미지수는 3t. 됐지요? 그렇다면 t를 끄집어내고요.
대표는 마이너스 1, 3, 1이네요. 그래서 대표 고유 벡터는 마이너스 1, 3, 1이죠. 다 됐죠? 예. 그럼 이제 어떤 스칼라를 곱하든지 이 전체의 집합이 마이너스 2라는 이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공간인데, 예, 이것은 이 한 벡터의 스칼라배, 이것의 스팬이죠. 그래서 이 t는 버리고요. 스팬으로 바꾸면 이 대표만 가지고 와가지고 마이너스 1, 3, 1의 스팬이다. 예, 이렇게 써주면 되네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기저가 뭔가요? 기저 마이너스 1, 3, 1, 이 대표 벡터 하나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런 집합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기저를 이루는 벡터의 개수가 한 개. 그렇다면 이 고유 공간의 차원은 1이지요. 그게 바로 기하적 중복도였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하적 중복도는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대수적 중복도가 1이었을 때에는 기하적 중복도도 1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통해서 확인한 것뿐이지, 예, 계산 안 해도 1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행렬의 고유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행렬이 지금 이제 4차 행렬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근데 모양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대각원설 중심으로 아래쪽에만 0이 아닌 수가 올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0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행렬을 우리가 아래 삼각 행렬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고유값을 구하려고 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a-람다 i의 행렬식이 0이다. 이 특성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근데 a-람다 i는 이 대각원소에서만 람다를 빼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람다, 여기가 마이너스 람다, 여기서 마이너스 람다, 여기서 마이너스 람다. 그래서 대각원소에서 람다를 빼주면 대각원소가 2 마이너스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3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그리고 행렬식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꿔놔도 역시 아래 삼각행렬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래 삼각행렬의 행렬식은 어떻게 구한다라는 걸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대각원소만 다 곱하면 되죠. 그래서 a-람다 i의 행렬식이라는 게 여기 대각원소에서 람다를 뺀 다음에 행렬식을 계산하면 대각원소를 다 곱한 게 되는데 그 대각원소가 바로 2-람다, 1-람다, 3-람다, 마이너스 2-람다. 원래 있던 행렬 A의 대각원소에서 람다를 빼준 값들을 다 곱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을 0으로 두면 특성 방정식인데 그는 당연하지요. 예, 그는 이것들을 0으로 만드는 거니까 결국은 대각원소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그래서 아래 삼각행렬의 고유값은 그 대각원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 고유값은 그 대각원소, 원래 있던 거 2, 1, 3, 마이너스 2. 예, 이렇게 예, 네 개의 수를 구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서로 다른 예, 그런 고유값을 구했네요. 고유값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운 거 어떤 게 있었죠?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어떻다? 1차 독립이다. 예. 이런 걸 배웠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정리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고유값에는 고유 벡터는 0 벡터가 될 수 없지만 고유값은 0이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럼 고유값에 0이 있다는 건 어떤 뜻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볼 거예요. 어떤 뜻이냐? 그 정사각 행렬 A가 만약에 가역이면 그 행렬 A의 고유값에는 0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왜 그런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A의 고유값에 0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0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고유 벡터는 0 벡터면 안 돼요. 그러니까 0 벡터가 아닌 어떤 벡터가 존재해서
0에 대응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AX는 람다 X라는 식을 만족해야 되지요. 근데 람다가 0인 케이스니까 AX는 0X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떤 벡터 X에다가 스칼라 0을 곱하면 0벡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X는 0벡터가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AX가 0벡터다라는 것은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입니다. 그렇죠?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이니까 자명한 해 0벡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X가 고유 벡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0벡터가 아니어도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다면 0벡터라는 해가 있는데 0벡터가 아닌 해도 있다? 그렇다면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는 뜻이네요.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라고 하면 A는 가역일 수가 없는 거죠. A가 가역이면 딱 유일한 해, 즉 그 자명한 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A는 가역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고유값으로 0을 갖는다면 그런 행렬은 가역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 명제의 대우가 뭘까요? 가역이면 고유값에 0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가역인 행렬이다. 즉, 행렬식이 0이 아니면 가역이라고 했죠? 행렬식이 0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역행렬이 있었어요. 가역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고유값을 구해보면 거기에는 0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 기억해 두세요. 자, 또 이론을 몇 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람다가 행렬 A의 고유값이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X라는 벡터는 람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람다의 n승은 이 n은 양의 정수입니다. 예,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람다의 n승은 A의 n승의 고유값이 돼요. 그리고 x는 마찬가지로 람다의 n승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예요. 고유 벡터 x는 그대로 있어요. 예, 람다만 n승이 됐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그 행렬 A가 가역이라고 하면, 예, 조금 전에 가역일 때 어떻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예, 가역일 때는 고유값으로 0을 가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가역이 된다고 하면, 람다분의 1, 람다분의 1 하는 것은 지금 가역이라고 했으니까 고유값에 0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람다는 0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람다분의 1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람다는 0이 아닐 테니까 람다분의 1은 A 인버스의 고유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이론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X는 람다분의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예요. 고유 벡터는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A가 가역이면 마찬가지로 임의의 정수 n에 대해서 람다의 n승은 A의 n승의 고유값이 되고 x는 람다의 n승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돼요. 예, 이렇게 이런 이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라는 행렬에 대해서 람다가 고유값이고 그 람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x다라는 것은 이런 식을 만족하는 거지요. AX는 람다 X. 그렇죠. 자, 그러면 AX는 람다 X인 상태에서 이론 전개를 해보는 거예요. A의 n승 X는 어떻게 될까요? A의 n승? 어떤 행렬을 n승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 행렬을 n번 곱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n-1번 곱한 거에다가 한 번 더 곱하면 n번 곱한 거죠. 그러니까 A의 n승은 A의 n-1승에다가 A를 곱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분해하고 나니까 AX는 람다 X라고 했죠? 그럼 람다 X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행렬의 곱에서 곱해진 스칼라 람다는 앞으로 나가서 곱해줘도 돼요. 그렇다면 람다가 앞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람다가 무엇하고 곱해진 거냐? A의 n-1승 X하고 곱해진 거죠. 그렇죠. 자, 이 이론을 반복했을 거예요. A의 n승 X는 A의 n-1승 X로 바꿔주고 람다를 한번 곱하면 돼요. 그렇다면 승수가 하나 줄어들고 람다가 한 번 곱해진 거죠. 그렇다면 A의 n-1승 X도 똑같이 할 수 있죠. 승수가 하나 줄어서 A의 n-2승 X하고 람다를 하나 곱하면 되네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람다가 또 곱해진 거죠. 그러니까 람다 제곱이 A의 n-2승 X에 곱해진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A의 n승 X라는 것은 여기를
a의 n-1승이라고 바꿨다면 거기에 람다를 곱한 거고 a의 n-2승 x로 바꿨다면 여기는 람다 제곱을 곱한 거고 그렇죠. 자, 그럼 이게 계속 진행되면 여기 람다의 승수하고 a의 승수를 더하면 n승이 돼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지막에 ax 하나가 남았다면 람다가 몇 번 곱해져 있겠어요? a는 1승이니까 여기는 n-1승이 곱해져 있겠죠. 근데 마지막에 와서 AX는 다시 람다 X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곱하면 람다의 N승하고 X를 곱한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점차적으로 쭉 계산해서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의 N승 X는 람다의 N승 X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A의 N승이라는 행렬에다가 X를 곱한 것이 X에다가 람다의 N승 배한 것하고 똑같다? 람다의 N승이 A의 N승의 고유값이란 뜻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 대응하는 이 벡터 x라는 것은 0벡터가 아닌 걸로 찾아왔으니까 x는 그것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지요. 그래서 고유 벡터는 안 변하고 람다의 n승만 이렇게 바뀌어서 a의 n승의 고유 값으로 바뀌었어요. 어려운 거 없었지요? 자,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AX가 람다 X다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할 거예요. 근데 A가 가역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A가 가역이면 역행렬이 있죠? 그럼 A 인버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AX하고 람다 X하고 똑같은 거니까 양쪽에다가 A 인버스를 곱해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양쪽에다가 A 인버스를 곱해 보겠습니다. 근데 왼쪽은 어떨까요? A 인버스하고 A하고 곱하면 단위 행렬이죠. 그럼 단위 행렬은 곱하기 1 역할이니까 왼쪽은 X만 남죠. 그리고 오른쪽은 람다가 스칼라니까 앞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 있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A 인버스하고 X하고 곱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A가 가역이다라고 하면 고유값에는 0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람다는 0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람다가 0이 아니면 0이 아닌 수니까 나눠볼 수가 있죠. 양쪽을 람다로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은 A 인버스 X가 될 거고요. 왼쪽을 람다로 나눴으니까 람다분의 1 X가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A 인버스라는 행렬에 X를 곱했더니 X 자기 자신의 람다분의 1이라는 스칼라를 곱한 것하고 같다? 무슨 뜻인가요? 람다분의 1은 A 인버스라는 이 행렬의 고유값이다라는 뜻이지요. 그렇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X는 처음부터 A에 대해서 고유 벡터였으니까 0벡터가 아닌 거였고요. 그렇다면 0벡터가 아닌 벡터가 이런 성질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X는 여기 람다분의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정리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어떤 행렬, n차 정방 행렬에 대해서 고유값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때 람다 1부터 람다 m까지가 고유값이었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n차 행렬이니까 당연히 고유값이 n개가 있을 텐데 그걸 다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다 가져와도 되지만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를 가지고 온 거니까 다 갖고 온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도 어쨌든 람다 1부터 람다 m까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때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있겠죠. 그 각각을 번호 그대로 유지해서 x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람다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x1, 람다 2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x2, 람다 m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xm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벡터 x가 이 고유 벡터 x1부터 xm까지 이것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 자, 그럴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A의 K승 곱하기 X는 이렇게 표현돼요. C1 람다1의 K승 X1 플러스 C2 람다2의 K승 X2 플러스 점점점 마지막까지 CM 람다 M의 K승 XK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이건 조금 전에 배웠던 그 정리를 그대로 쓴 거예요.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이론을 쓴 건지. 자, A의 K승 곱하기 X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A의 K승에 X를 곱했다고 했는데 X는 이 고유 벡터들
x1부터 xn까지의 1차 결합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벡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x에다가 이렇게 대응해가지고 예, 이걸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곱이라는 것은 여기 C1부터 CM까지는 스칼라니까 AK 앞쪽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항은 C1 끄집어내고 A의 K승 X1, 두 번째 항은 C2가 나가고 A의 K승 X2, N번째 항은 CM이 나가고 CM 곱하기 A의 K승 XM.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썼던 이론이네요. A의 N승하고 고유 벡터를 곱하는 것이 무엇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예, 이 A를 몇 번 곱하는 대신에 거기에 대응하는 고유값을 똑같은 횟수로 몇 번 곱해주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A의 K승 대신에 대응하는 고유값을 K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X1은 대응하는 고유값이 람다1이었어요. 그러니까 A의 K승 X1은 람다1의 K승 X1하고 같아요. 마찬가지로 A의 K승 X2도 X2가 고유 벡터였으니까 대응하는 고유값 람다2를 K승 해가지고 X2에 곱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A의 K승 X2는 람다2의 K승 X2하고 같아요. 마지막으로 A의 K승 XM도 XM이 고유 벡터니까 대응하는 고유값 람다 m을 K승해서 곱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A의 K승 XM은 람다 m의 K승 XM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이론을 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의 K승하고 고유 벡터가 그 대응하는 고유값의 K승 곱하기 고유 벡터하고 같다. 이런 이론을 쓰면 됩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런 이론을 예, 이제 연습을 할 건데 어디에 쓸 거냐? A를 거듭 제곱해가지고 어떤 벡터하고 곱하는 작업, 그런 작업에 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A의 고유 벡터를 먼저 구하는 거지요. 그때 그 고유 벡터가 1차 독립인 관계에 있을 때에만 이런 이론을 쓸 수 있지요. 1차 독립인 관계다라고 하면 그 공간에서 기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A의 몇 승하고 곱해지는 그 벡터를, 그 주어진 벡터를 이 고유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한 다음에 이런 곱을 계산하면 된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행렬에 곱을 구해라 그랬어요. 0, 1, 2, 1에 10승 곱하기 5, 1. 예. 그럼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행렬을 10번 곱해야 돼요. 물론 10번 곱해서 계산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행렬에 10승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해 가지고 그것하고 이 벡터를 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벡터를 그 고유 벡터를 가지고 C1 X1 플러스 C2 X2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A의 10승을 곱할 거니까 대응하는 고유값을 10승하면 돼요. 그래서 람다의 10승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해야 되지요? 구해 볼까요? 고유값, 고유 벡터를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고유값을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특성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요. 특성 방정식 a-람다 i의 행렬식이 0이다. 풀어볼까요? 여기 대각원소에서만 람다를 빼주면 되지요. 0-람다, 1-람다. 이제 행렬식 계산하고 0으로 두면 돼요. 구해볼까요? 여긴 마이너스 람다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1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곱해서 뺄 거니까 마이너스 2고요. 이걸 전개하면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2고요. 그래서 이걸 0으로 두면 특성 방정식이죠. 자, 그런데 이 값이 인수분해가 바로 됐죠? 예, 인수분해하면 람다 마이너스 2 곱하기 람다 플러스 1이네요.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고유값은 여기서 2거나 여기서 마이너스 1이거나 예, 고유값 두 개를 구했습니다. 근데 고유값이 하나는 2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네요. 서로 다른 고유값. 자, 그러면 계산하지 않아도 뭘 할 수 있지요? 서로 다른 고유값이니까 고유 벡터는 어떻다? 고유 벡터는 1차 독립이다. 그렇죠? 예. 1차 독립이니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기저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 2차원 공간에 기저를 형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O1을 이 기저를 가지고 기저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곱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고유 벡터를 구하면 1차 독립인 건 바로 확인이 됩니다. 계산해 볼까요? 람다가 2가 있었어요. 2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할 거예요. 그럼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요. 람다에 2를 대입해야 되고요. 그럼 a-2i 곱하기 x가 0벡터다. 이걸 풀어야 되는데 개수행렬은 a-2i고요. a-2i는 a의 원소에서 대각 원소에서만 2를 빼주면 되고요. 그래서 대각 원소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대각 원소가 바뀌고요. 자, 그러면 이것의 RREF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제 2차 행렬이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 없죠? 두 번째 행은 무수히 많은 해가 나와야 되니까 0,0으로 떨어져야 되고요. 그렇다면 RREF로 고친 다음에 첫 번째 피벗이라는 것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를 1로 만들려고 하면 1행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되네요. 그래서 1행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바뀌네요. 그래서 RREF를 바로 쓸 수 있네요. 자, 그럼 첫 번째 피벗이 있고 두 번째 미지수엔 피벗이 없으니까 자유변수로 t라고 두면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미지수는 t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미지수는 1행에서 구할 거니까 t를 두 번째 원소에 곱하고 넘기면 되지요.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t고요. 넘어가면 플러스 2분의 t고요. 그래서 첫 번째 미지수는 2분의 t고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2분의 t를 끄집어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는 1, 2로 바뀌고요. 고유 벡터는 0벡터가 되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t는 0이 아니면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럼 고유 벡터 대표로 1, 2를 구했어요. 이게 대표 고유 벡터. 자, 그럼 대표 고유 벡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고유 값으로 넘어갑니다. 람다가 마이너스 1이 있었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을 뺄 거니까 당연히 1을 더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a 플러스 i라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되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의 개수행렬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a 플러스 i 곱하기 x는 0벡터라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거고요.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개수행렬만 가지고 RREF로 바꿀 거예요. 개수행렬은 대각 원소에서 마이너스 1을 뺄 거니까 1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대각 원소에 1을 더해주면 대각 원소가 1, 2로 바뀌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RREF는 두 번째 행은 0,0으로 떨구고요. 첫 번째 피벗은 1로 바꾸면 되는데 원래 1이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요. 해서 1, 1, 0, 0. 예, 이것이 RREF고요. 이제 해는 첫 번째 피벗은 있었지만 두 번째 미지수에는 피벗이 없으니까 두 번째 미지수는 자유변수 t 처리하고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미지수는 1행에서 두 번째 원소에다가 t를 곱하고 넘기면 마이너스 t가 되고요. 예, 이제 보기 좋게 첫 번째 원소를 플러스로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t를 끄집어낼게요. 그렇다면 대표는 1 마이너스 1로 바뀌네요. 고유 벡터는 여기 있는 t가 0이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 고유 벡터를 또 하나 구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는 1, 2가 대표였고 하나는 1, 마이너스 1이 대표죠. 이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스칼라별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없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확인을 안 해도 1차 독립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1차 독립이다. 예, 이런 쪽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대표 고유 벡터 1, 2와 1, 마이너스 1이 1차 독립이었으니까 1차 독립이라면 당연히 이 두 개의 벡터는 2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를 두 개 끄집어낸 거니까 그게 1차 독립이다라고 하면 R2의 기저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R2에 있는 벡터 O1은 당연히 이것이 기저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두 개의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1차 결합으로 표현해가지고 곱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의 1차 결합은 C1, C2 곱하고 더하면 되는 거니까 C1, 1, 2 플러스 C2, 1 마이너스 1. 이게 5, 1이 된다라는 연립 1차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첨가계 수행렬 써볼까요? 우리 앞에서 다 연습했죠? 1, 2, 1열에 쓰고 1 마이너스 1, 2열에 쓰고 는 오른쪽에는 5, 1 쓰고 예, 이게 첨가계 수행렬. 자, 그럼 이제 RREF로 가셔야 돼요. 이건 계산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예.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피벗 1이고요. 그걸 가지고 두 번째 원소, 그 아래쪽에 걸 0으로 떨굴 거니까 1행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되지요.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0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해서 여기에 더하면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해서 여기에 더하면 마이너스 9고요. 그렇죠? 자, 그럼 0으로 떨궜으니까 하나 내려가고 하나 오른쪽으로 가고 두 번째 피벗을 선택합니다. 예, 이것 가지고 아래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내려가는 작업은 끝났어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걸로 위로 올라가서 위에 걸 0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피벗이 마이너스 3이니까 1로 만들고 갈게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이행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0, 1, 3 이렇게 바뀌네요. 자, 이제 이 두 번째 피벗을 가지고 위에 있는 수를 0으로 떨굴 거예요. 이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여기다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0이고요.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2고요. 왼쪽은 바뀌지 않으니까 똑같이 1이라고 쓰면 되고요. 다 됐죠? 이제 다 0으로 떨궜으니까 하나 올라가서 이전 피벗. 그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위로 올라가는 작업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모든 피벗이 1인가? 이제 모든 피벗이 1이네요. 그렇죠? 그럼 RREF죠. 자, 그러니까 RREF니까 이제 바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지수는 1행에서 바로 2네요. 두 번째 미지수는 2행에서 바로 3이네요. 그렇죠? 유일한 해를 갖는 케이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해는 2와 3입니다. C1은 2고 C2는 3이다라는 걸 구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목적 5, 1이라는 벡터를 이 두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하려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표현하면 돼요. C1은 2입니다. C2는 3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 1은 2 곱하기 1, 2 플러스 3 곱하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곱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A의 10승 곱하기 5, 1이라는 작업을 할 텐데 5, 1이라는 것을 이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가지고 그 고유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5, 1은 2 곱하기 1, 2 플러스 3 곱하기 1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렇다면 A의 10승하고 이걸 곱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는 스칼라니까 앞에 끄집어내고요. A의 10승과 1, 2를 곱한 것에다가 3도 스칼라니까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A의 10승에다가 1-1 곱한 것을 계산해 주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고유 벡터들이니까 A의 10승을 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뭘 계산하는 것하고 같아요? 대응하는 고유 값을 10승해서 곱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1, 2에 대응하는 고유 값은 뭐였어요? 2였습니다. 그러니까 A의 10승 대신에 고유값 2의 10승으로 바꿔서 1, 2하고 곱하면 되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1-1은 대응하는 고유값이 뭐였어요?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의 10승에다가 이 벡터를 곱하는 것은 고유값 마이너스 1의 10승에다가 이 벡터를 곱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자, 이제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의 10승은 짝수승을 했으니까 1이고요. 그럼 버리면 되고요. 예, 3을 이 벡터에 곱하면 3-3이고요. 그렇죠? 이제 여기 2의 10승 계산하면 됩니다. 2의 10승은 1024예요. 거기다 2 곱했으니까 예, 1024에다 2 곱하면 2048이에요. 그렇죠? 2의 11승. 그것하고 1, 2를 곱할 거니까 2048, 1하고 곱하면 2048이고요. 2048, 2하고 곱하면 4096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해주기만 하면 되죠. 2048에다가 3을 더하면 2051이고요. 4096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면 4093이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 행렬을 10번 곱하지 않아도 예, 고유값, 고유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고유값을 10번 곱하는 걸로 이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